안녕하세요. 캐디언스 시스템 솔리드 엣지 엔지니어 김민성입니다. 시트메탈 환경 기본교육 이번 주제는 플랜지입니다. 플랜지는 절곡 형상을 만들 때 쓰는 도구이고요. 판금 환경에서 가장 많이 쓰이며 가장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보시고요. 그러면은 솔리드 엣지 창을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 엣지 창에 제가 미리 탭을 하나 준비했고요. 한쪽 모서리의 길이는 각각 100인 정사각형 탭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플랜지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일단 치수 뽑아 놓은 거는 숨기도록 하고요. 자, 플랜지 도구를 선택을 하고, 플랜지 도구 같은 경우에는 총 3단계밖에 안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냐면은 탭에 존재하는 모서리를 하나 선택하게 되면은 이제 그 방향에서 이런 식으로 위나 또는 아래로 이렇게 절곡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옵션은 어떤 옵션이 있냐면은, 자, 이 옵션과 이제 이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이 두 가지 옵션은 어떤 거냐면은 탭에 대한 두께를 기준보다, 제가 선택한 모서리가 기준이거든요. 제가 선택한 모서리 기준보다 그 안쪽에 위치할 건지 또는 바깥쪽에 위치할 건지 또는 굽힘 반경까지 그 기준보다 바깥에 위치하게 할 건지 하는 옵션이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한 옵션을 한번 눈으로 확인시켜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내부 재료라는 옵션으로 20mm만큼 돌출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한쪽에다가 20mm만큼 돌출을 했고요. 그 다음 여기에 대한 사이즈를 한번 재볼게요.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사이즈냐면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그러면은 지금 내부 재료 같은 경우에는 두께를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100mm라는 치수가 나왔고요. 자, 얘를 만약에 그 외부 재료로 바꿨다 그러면은 치수의 변화를 봐주세요. 자, 치수는 101mm가 됐습니다. 왜냐면은 기준보다 두께만큼 밖으로 뺐기 때문에.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외부 굽힘,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굽힘 반경, 게이지 테이프, 이제 게이지 등록 정보의 굽힘 반경이라고 있었잖아요. 걔까지 밖으로 내보낼 건지 하는 옵션입니다. 자, 굽힘 반경 같은 경우에도 1mm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1mm가 더 늘어났죠. 그래서 102mm가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판금을 사용하시는 유저분들께서는 내부 재료를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상황에 따라서 이 두 가지도 선택적으로 사용하기는 합니다. 자, 저는 기본값을 내부 재료로 해놓고 교육을 진행을 할게요. 자, 그 다음 또 중요했던 옵션이 어떤 게 있었냐면은, 자, 얘도 지워볼게요. 자, 기존에 있던 플랜지 영상은 지우고 옆에다가 플랜지를 하나 다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 두께를 포함할 건지 포함하지 않을 건지 하는 옵션이 있어요. 자, 이거에 대한 값은 요 거리와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거리라는 값은 여기 기준에서부터 요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자, 제가 20mm를 줄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두께를 포함하지 않는 옵션이 켜져 있는 거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내부 치수. 자, 내부 치수로 해놓게 되면은 20이라는 값을 줬지만 여기 제일 하단에서부터, 자, 제일 하단에서부터 제일 위에까지의 거리는 두께를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21mm가 된 겁니다. 아까 제가 선택한 기준은 여기였죠. 자, 그래서 20이라는 거리 값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간 거리입니다. 자, 그 다음 또 있던 거를 지우고요. 플랜지를 다시 해볼게요. 자, 플랜지에 또 중요한 옵션이 5가지가 있는데요. 자, 어떠한 옵션이냐면은 여기 있는 5가지 옵션입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모서리 전체라는 옵션이 켜져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체 폭이기 때문에 모서리 한쪽 끝에서부터 다른 쪽 끝까지 돌출이 되는 형상이고요. 자, 그 다음 중심이라는 옵션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모서리 양쪽 끝이 있죠. 끝점이 있는데 거기에 중간에 위치하는 이러한 플랜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원하는 길이 값은 수정이 되고요. 자,
자, 거리값을 넣으면 높이에 관한 거라 했죠. 자, 그리고 가끔가다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 치수가 들어가는 부분이 없을 겁니다. 지금 치수가 들어가는 부분은 요거 하나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30이라는 값을 주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 자, 아까 말씀드렸던 요 부분의 폭 같은 경우에는 얘로 대신해서 제어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100mm였는데 지금 요쪽 끝, 그러니까 요쪽 두 개 있죠. 요 두 개가 대칭 형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쪽을 25, 25로 남기고 싶다 할 때는 가운데를 50으로 주시게 되면은 이제 25, 25가 남겠죠. 자,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 스케치에 들어가셔서, 자, 프로파일 편집에 들어가셔서 보면은, 만약에 나는 이 치수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원하는 치수를 얼마든지 지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치수 구속을 다르게 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끝에까지 거리는 25이다 이런 식으로 바꿔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구속 조건이나 각도 같은 경우에도 바꾸실 수가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형상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형상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자, 가운데에다가 원을 하나 그리고 나머지를 트리밍 해볼게요. 자, 트리밍을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완전 구속이 필요하면 완전 구속을 하면 되겠죠. 자, 완전 구속을 주고, 자, 그 다음, 자, 완전 구속을 주고, 그 다음 스케치 닫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탭의 형상도 얼마든지 바꾸실 수가 있어요. 자, 옆에서 한번 볼까요? 자, 옆에서 한번 보면은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있죠. 각도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어서 10도 정도로, 10은 너무 작으니까 45도로 해볼게요. 반만큼. 그러면은 저런 식으로 각도가 바뀌게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치수 같은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모양도 물론이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 플랜지 같은 경우에는 뽑아 놓고 나서 구속 조건은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형상도 얼마든지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은 중심이라는 옵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은 끝단이라는 옵션을 알아볼게요. 자, 끝단 옵션. 얘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그 한쪽 끝에서, 자, 한쪽 끝 모서리에서부터 이렇게 플랜지를 뽑는 거예요. 자, 플랜지를 뽑는데 아까 같은 경우에는 옵션을 바꿀 때 형상이 바로 나타났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옵션의 끝단자라고 붙는 것들은 다 그 꼭지점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셔야 돼요. 모서리는 꼭지점이 두 개가 존재하죠. 그래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그래서 저는 왼쪽에 있는 끝점을 한번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높이는 마찬가지로 30. 자, 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구속 조건에 따라서 그 형상이 만들어졌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길이 값도 바꾸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치수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면은 치수를 다시 주셔도 상관없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이번에는, 자, 끝단 해봤고요. 양쪽 끝단에서라는 거 한번 해볼게요. 양쪽 끝단에서.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생긴 형상이 그 중심이라는 옵션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중심하고 같지가 않고요. 뽑아놓고 보게 되면은, 자, 치수 구속이 다르게 들어가 있어요. 아까 중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치수가 들어갔지만, 자, 여기에 치수가 들어갔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양쪽 끝에 치수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플랜지를 하나 더 만들어 볼 텐데요. 이번에는 여기 있는 끝단에서라는 게 있어요. 자, 선택하면은 끝단에서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그 양쪽 끝 모서리가 두 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똑같이 높이는 30을 준 다음에 만들고 보면은, 자, 여기 여기 모서리에서부터 모서리까지 사이 거리값이 있고요. 그리고 요 끝에서부터 주어진 거리가 들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상황에 따라서 구속 조건을 바꾸시거나 치수를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그리고 플랜지에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 하나를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프로파일 편집에 들어가 보면은 여기에 붙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선을 지웠어요. 이렇게. 그 다음 일반적으로 파트에서 그리듯이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파트 환경에서 사용하듯이 지금 모서리에다가 이렇게 그 선을 연결을 시켰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나가면은 판금 환경에서는 에러가 뜹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자, 이러한 메시지가 뜨는데 프로파일 끝점들은 연결선에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라고 뜨죠.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연신율에 관련된 선이 있어요. 중립계수죠. 자, 여기 흰색 점선으로 총 3개의 선이 있고요. 그 중에서 기존에 위치해 있던 연결되어 있던 그 선에다가 다시 꼭 붙여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안 하게 되면은 항상 에러가 뜨게 되고요. 자, 이렇게 그 중립계수와 관련된 선에 붙여 주셔야 됩니다. 이쪽 끝이 아니라.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스케치를 닫으시면은 마찬가지로 형상이 만들어지고요. 자,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은 플랜지를 사용하시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러고 자, 플랜지에 대한 추가적인 옵션을 또 알아볼게요. 플랜지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옵션이 좀 많거든요. 자, 어떠한 옵션이 있냐면은 플랜지를 제가 이렇게 하나 30mm 뽑아 놓고 그리고 옆에다가도 하나 30mm 뽑아 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어떤 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냐면은 자, 이쪽 부분 모서리 쪽에 보면은 만나는 두 개의 모서리 부분에 한쪽이 이렇게 겹쳐 있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는 회사에서 지금 사용하는 게 이 부분을 잘라내야 되는 형상이다 라고 할 때에는 자, 두 번째 뽑아낸 플랜지를 선택하시고요. 정의 편집을 눌러준 다음에 자, 앞에 보면은 플랜지 옵션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여기 코너 릴리프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굽힘 및 면으로 옵션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플랜지가 이렇게 한 개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있을 때에는 그 옆에 있는 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플랜지가 뭐 여러 번 꺾였을 때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이걸로 바꿔주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반경이라든가 여기서 자체적으로 추가적인 옵션을 조금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립계수 값은 각도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립계수 값 바꾸는 것도 있고요. 자, 확인을 눌러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필요 없는 부분이 제거가 된 형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플랜지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플랜지 같은 경우에는 주의해야 될 옵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유의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플랜지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캐디언스 시스템 김민성이었습니다.